안녕하세요. 언제쯤 끝날까요? 이름의 코너나. 오늘은 128쪽 토지 이동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의 개념은 정말 여러 번 했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보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한 필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좌표값은 항상 수집하는 건 아니죠. 네, 두 가지 경우면 수집을 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실시지역에서만 좌표값을 수집한다고 했죠. 그 이외에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도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일본에서 쓰는 용어예요. 일본식 용어인데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달라진 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했죠?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때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토지 이동에 관한 개념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게 될 겁니다. 요 단어 갖고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또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개명을 하면 이름이 달라질 테고 이사를 가면 주소가 달라질 테고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르고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졌다면 여기도 고쳐야 되겠죠. 이걸 고쳐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공부를 고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했죠. 지적 정리. 그래서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소유자 정리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공간정보법에서 그나마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유자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다 보실 거예요. 5개 테마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도는 여기 될 겁니다. 토지 이동.
이게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텐데 이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가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이걸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이 가장 원칙적인 토지 이동이 될 텐데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예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 물론 이 신규 등록과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요 새로이 정하는 경우가 신규 등록, 그리고 요 말소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요거는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거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건 대규모로 토지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또 추가가 됐어요. 그것도 이쪽으로 포함시킵니다. 나중에 추가가 된 거라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토지 이동이 있는데 여기는 골고루 출제가 될 테고 이쪽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거고 이것도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지적 측량 전 단계까지 다 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다 보실 겁니다. 어려운 것들을. 그러면 먼저 신규 등록을 보실 텐데 이걸 보시기 전에 하나 더.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지적 공부를 고칠 수 있는 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고칠 수 있는 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다 했던 거예요.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불만이 있는 자는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번복이 가능해요.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불만이 있는 자는 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번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번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번복시킬 수 있는 경우고 이쪽은 번복시킬 수 없는 경우인데 이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고 이 입장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킨 사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켰느냐면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데 이거를 대지로 바꿔달라고 지목 변경을 지적소관청, 군청에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군청에서 이걸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거부.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처음에 대법원에서 무시를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취소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리니까 대법원이 계속 무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취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겼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불만인자는 번복시킬 수 있다는 거. 구체적인 사안은 이 사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 출제가 됐던 지문들입니다. 요게 이때 이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때 무대포로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 누군가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을 해달라고 신청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소유자 신청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 신청 중에서도 가장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헌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소유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위 신청은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결국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유자가 신청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제3자도 신청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제3자의 대위 신청 첫 번째는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겠죠.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공공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3자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3자는 누굴까요? 공공사업을 하는 자겠죠. 사업시행자가 될 겁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반드시 외워달라는 지목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뒤따라 나오는 지목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8가지. 철, 제, 천, 구, 유, 수, 하, 도. 그렇죠. 8가지. 철제, 전구, 유수, 합도. 그래서 여기다가 공공사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뭐 묘지 같은 게 하나 들어가서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옆에다가 두 문자 8개를 써놓고 부호예요. 지목의 부호. 하나씩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철은 뭘까요?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가 될 겁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나오면 무조건 8개의 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헌법이론상 법인입니다. 법인.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사람은 크게 둘이 있죠.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가.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법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헌법 이론에서. 근데 이 자연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죠? 팔다리로 하죠. 그렇죠. 팔다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죠. 그럼 법인도 사회생활을 할 텐데 이 법인은 팔다리가 없고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있겠죠. 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대표자, 대표기관이에요.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요 법률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니까 팔다리가 없고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토지 이동을 대신 신청해야 되겠죠.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인 경우. 이건 둘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공동주택의 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지.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겠죠. 아파트가 들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부르는데 이 구분 소유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죠. 뭡니까? 민법에서 관리단.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네. 이게 요즘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뭐가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소유권자의 대표회의예요.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 관리단의 대표기관이 누구냐면 관리인입니다. 민법에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관리단, 구분 소유권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관리단의 대표기관이 관리인이라는 대표기관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관리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때는 관리인이 없으니까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자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돼요.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가 선임이 될 겁니다. 즉 소유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로 대표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도 있겠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기 전, 그때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신청하는 건데 우리 민법 제4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네 가지니까 시험에 내기 정말 좋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요 네 가지는.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 특례 규정.
이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한 예외 규정. 이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인데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이냐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도 소유자 신청권이 있죠. 여기도 소유자의 신청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경지정리 사업 뭐 이런 각종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토지개발 사업은 이 공공사업보다도 훨씬 공공성, 공익성이 강합니다. 토지개발 사업은 공공사업보다 훨씬 더 공익성, 공공성이 강해요. 따라서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버리면 이 강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느냐면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신청권이 처음부터 박탈됐으니까 이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해 달라고. 그렇죠. 이걸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은 순서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것도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느냐.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이러한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때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뭐라고 자꾸 출제하느냐면 토지 이동인데 토지 이용으로 자꾸 출제합니다. 토지 이용과 토지 이동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이고 토지 이용은 이용한다는 뜻이죠. 자꾸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출제를 해요.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모의고사 같은 데서 단골로 보실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합니다. 토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의 상황을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정보가 수집되겠죠.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적어요.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부에는 수집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겠죠.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는 수집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텐데 그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는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옵니다.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들어요. 그 서류의 이름이 뭐냐면 토지 이동 조서라는 서류입니다. 이 조서라는 단어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라는 뜻이에요. 법률 용어예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힌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것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이를 토지 이동 조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됐으면 작성된 이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는 서류에 첨부를 해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이따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서가 작성이 됐고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도 작성이 됐으니까 거의 다 절차가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물론 이 지적공부 정리는 직권으로 정리하는 게 될 겁니다.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자꾸 출제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2번 이상 나올 거예요. 요거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테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부에 적을 테고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조서를 작성할 테고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 놓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순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3번 이상 다 나왔던 겁니다.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토지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을 먼저 보실 텐데 신규 등록을 보시기 전에 먼저 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토지이동의 정의 나와 있는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이라고 얘기했죠. 이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것만 토지이동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것만 토지이동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이동이에요. 그렇다면 셋째 줄 보시면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는 소유자 변동,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 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동은 뭐죠? 이건 주소 변경은 네, 토지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겠죠. 소유자 변경이 될 겁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변동 이런 것들도 토지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개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들 뭐가 있죠? 토지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기억나셔요? 이런 것들도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지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토지이동에 해당되는 경우 다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다 설명이 됐습니다.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건 간단하죠.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측량을 실시할 테고 이것과 관련이 없는 이것과만 관련된 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부 다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경우라든지 면적, 경계, 좌표를 수집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외우실 필요 없이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걸 보시면 되겠죠. 합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합병은 경계, 가운데 경계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덧셈만 하면 되죠. 측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좌표값도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같은 경우는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측량이 필요 없고요. 또한 지목 변경 이거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측량과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부터 하나씩 보셔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하겠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 경우 또는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거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건 다 했던 것들이에요. 네, 너무 여러 번 했으니까. 거기 3번을 보시면 신청인이 나와 있는데 신규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까요?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둥글뱅이 2번을 보시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좀 기억하시죠. 토지이동 신청 의무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겠죠. 60일 이내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옛날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신규 등록을 했는데
그 가태료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의가 달라지죠. 거짓,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짓으로 신청한다면 지적공부에 거짓된 정보가 등록되겠죠. 이거는 공시관계를 혼란시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가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게 돼요. 그래서 60일 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가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하지 않지만 거짓으로 신청한다면 공시기능을 혼란을 시키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거짓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예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공부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소유자로 등록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소유자로 등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가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지문이 될 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 자를 소유자로 인정한 거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토지로 만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가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주는 완료 준자고 공은 공사라는 뜻이에요. 공이 쓰면 매립공사라는 뜻인데 공이 쓰면 매립공사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준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료 준자에 공사 공자입니다. 그러면 공이 쓰면 매립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관할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준공검사를 받게 돼요.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관할관청은 확인서를 한 장 써줍니다. 확인서를 한 장 써주는데요. 이 확인서 안에는 누가 매립했는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립한 자? 있겠죠. 따라서 여기 매립한 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 경우는 매립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민법에 의해서. 맞아요. 따라서 이 준공검사 확인증은 이 안에 매립한 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매립한 자는 요 관할관청에 의해서 소유권자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등기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우리는 지금 신규 등록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랍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을 신청할 단계니까 지적공부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적공부가 없다는 얘기는 등기부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보죠. 국유 토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국유 토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있을 텐데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입니다.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협의하겠죠. 그럼 협의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협의서 안에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그 협의서는 그런 문구가 있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권 취득을 증명한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좀 어렵죠? 다시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지적공부도 없고 등기부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일 가능성도 높고 국유재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투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협의를 할 테고,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서가 작성이 될 텐데, 그 협의서 안에는 국유재산을 지자체에게 넘긴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 소유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다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보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타. 그래서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특이한 게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들어가 있죠. 사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서 같은 경우는 정본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정본이 뭔지 아셔요? 판결서 원본은 법원이 갖고 있어야 돼요. 판결서 원본은 법원이 갖고 있으니까 원고 피고에게 원본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판결서 원본을 복사를 합니다. 판결서 원본을 복사를 딱 해놓고 원본과 같은 효력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정본이라는 직인을 찍은 겁니다. 복사본에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본이라는 직인을 찍은 게 바로 정본이에요. 원본은 법원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원고 피고에게는 원본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본을 만들어서 정본을 원피고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본. 그 이유는 전산망이 국가기관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본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이러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간 건데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옛날에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도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일본식 표현이 가름이에요. 뭐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서 1번을 보시면 측량성과도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죠. 이것도 옛날에는 측량성과도를 무조건 첨부했어요. 옛날에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거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이 보통은 검사 측량을 합니다. 검사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이미 성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한다는 규정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도 없으니까 등기부 같은 거 제출할 수 없겠죠. 신규 등록할 때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등록전환 이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전환을 보시기 전에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목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지목이 총 28개가 있는데요. 이 28개를 둘로 나눕니다. 10개와 18개로 나눠요. 이 나누는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은 지적소관청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거래가 잘 된다는 얘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뜻입니다.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지적소관청이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들은 지목이 18개예요.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따라서 땅값이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싸니까 지적소관청이 효율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18개의 지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목은 이쪽입니다. 10개.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들은 원칙적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물론 이 구별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구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외우시는 게 좋을 텐데 여기보다는 이게 더 양이 적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외우시면 좋을 텐데 10개의 지목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모, 도, 임. 이 10개의 지목은 거래가 잘 안 돼요.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떨어지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인데요.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요즘은 하천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남자들의 로망이 하천가에 집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지금 시대 기준이 아니라 일제시대 기준이에요. 일제시대는 농사 짓는 토지가 제일 비쌌죠. 네.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토지대장 지적대에 등록되는 토지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의 지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더라는 겁니다. 용도가.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정보가 수집이 돼서 이 10개 중에서 하나의 지목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돼서 공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는 없겠죠. 옮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옮깁니다. 어느 쪽에 옮기느냐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가.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등록 전환 제도는 왜 만들어졌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비싼 토지니까. 그렇죠.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 임야도는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 도면이 정밀합니까? 이쪽이 훨씬 정밀하죠.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토지를 좀 더 상세하게 공시하기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 등록전환과 관련해서 개념이 출제가 되는데요. 개념. 첫 번째. 이 역은 등록전환이 되느냐.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서 등록할 수 있느냐. 이게 등록전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등록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서 등록하면 효율적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효율성도 떨어질 테고 도면의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따라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은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만 등록전환이에요. 두 번째, 이 등록전환 제도는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어서 등록을 바꾼 거죠. 따라서 지목 변경을 수반을 해요. 하지만 이때의 지목 변경과 여기서의 지목 변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과 등록 전환의 지목 변경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기서 얘기하는 지목 변경 제도는 뭐냐면 이 안에서 바뀌는 거.
이건 등록전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바로 지목변경 제도예요. 이 안에서 바뀌는 거. 이게 지목변경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 등록전환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 바로 지목변경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데 요 안에서 바뀌는 거, 요 안에서 바뀌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은 지목변경.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는 등록전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보실 거예요. 원칙은 지목변경을 지목의 변화가 수반되지만 지목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등록전환이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가 좀 어렵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는 지금 임야도를 그린 겁니다. 임야도를 그린 건데요. 이 안에는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이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 예를 든다면 임야입니다. 전부 다 임야예요.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임야니까. 그렇죠. 임야. 어디 갔나? 여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더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그럼 아파트가 지어진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네? 대지가 되겠죠. 그럼 대지는 이 10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비싼 토지니까 이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옮겨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즉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로 고쳐야 될까요? 이렇게 고쳐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 한 필지 토지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토지의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요 한 필지는. 그렇다면 이때 요 아파트가 지어진 토지는 더 이상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는 토지니까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 한 필지 토지 때문에 임야도도 존치시켜야 되고 임야대장도 존치시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요 한 필지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이에요.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대장도 있고 임야도도 있고 그걸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야 된다면 창고에서 관리 비용이 들겠죠. 공무원들도 일 더 해야 되고. 따라서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존치시킨다면 이는 비경제적입니다. 비경제적이라는 말을 달리 뭐라고 쓰느냐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존치시켜야 된다면 불합리하니까 요 한 필지 토지마저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아파트가 안 들어섰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그냥 지목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로.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말로 이걸 표현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로 출제하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목 변경 없이.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목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네. 두 번째. 칠판이 작아서 이거는 임야도입니다. 임야도를 그린 거고요. 임야도에는 많은 토지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예요. 다 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임야인데요. 여기다가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버섯도 심고, 그 다음에 고추나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서 개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밭농사용대의 토지가 돼버렸죠. 고추 심고, 뭐 배추도 심고, 버섯도 재배하고, 인삼도 재배하고, 나무 다 베어내고. 그러면 더 이상 뭡니까? 임야가 아니라 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전은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옮겨야 될 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지워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전을 해버렸어요. 왜? 임야에서 밭농사용대의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죠. 따라서 등록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은 여기다가 임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등록전환은 실질 갖고 등록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따라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 갖고 판단한다면 전의 역할을 하죠. 따라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다시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시죠? 세 번째. 이거는 임야도를 그린 겁니다. 임야도를 그린 건데요.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그어졌어요. 이 선의 이름은 도시군 관리계획선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여기를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쪽 안에 지역은 도시군 관리지역이 되겠죠.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오는 이쪽은 관리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쪽 안에 들어온 토지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쪽에 들어오는 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이쪽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목을 바꾸지 않아도. 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되셨나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도 무조건 그냥 등록전을 해버립니다. 지목이 바뀌건 안 바뀌건 관계없이. 다시 정리하죠. 첫 번째, 그림을 보고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을 보셔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인데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야 됩니다. 지목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관계없이. 얼핏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출제는 그림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말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문장을 외우는 게. 그래서 그림을 외우신 다음에 문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시면 돼요. 그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어디에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기 때문에 축척이 달라지죠. 축척의 변화가 뒤따라요. 그렇다면 이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니까 이 등록 전환을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느냐? 즉, 이 축척 변경과 같은 의미인가? 이것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의미가 뭐냐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 변경인데 이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따라서 등록 전환의 축척의 변화와 축척 변경 제도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이 등록 전환에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목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제도와 등록 전환의 지목의 변화는 의미가 같다고 그랬죠. 이것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옛날에는 직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어요.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기 임야도와 이 지적도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정밀할까요? 지적도가 훨씬 정밀해요. 왜? 보통 6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 그렇다면 여기는 토지들이 작게 그려져 있을 테고 여기는 토지들이 크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적도가 훨씬 정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밀한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등록 전환할 때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그려야 되겠죠. 바꿔서 그려야 되겠죠. 여기는 토지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을 테고 임야도에는 여기는 지적도는 토지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럼 경계가 어느 쪽이 정밀해요? 이쪽이 정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정밀한 경계로 바꿔서 그려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경계가 지적도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임야도보다 훨씬 정밀한 경계가 그려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면 경계가 정밀해졌으니까 면적도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정밀해질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지적도에서 새로 구한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새로 구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경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왜? 면적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적도에서 새로 구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러요. 이 등록 전환된 면적을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등록해야 됩니다. 토지대장에.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적도,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를 다시 그려놓고 지적도에서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해서 그 측정된 면적을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럼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 전환된 면적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등록 전환될 면적.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다음에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이 된 면적. 이거는 보통 생략해서 등록 전환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적도에서 구한 측정한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임야대장의 면적이 얼마로 등록이 됐냐면 10만 제곱미터 만으로 하죠. 10,000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임야대장에. 그런데 지적도를 통해서 새로 구한 면적이 얼마냐면 10,001 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1001 제곱미터.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맞아요. 이때는 이거를 내버려 두고 요거를 이쪽에다 등록합니다. 1001 제곱미터. 요거는 무시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차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면적이 얼마냐면 10,000 제곱미터인데 다시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얼마냐면 11,000 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의 과거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이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이때는 크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당연히 등록하겠지만 이건 고쳐놔야 됩니다. 왜냐면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것도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얼마로? 11,000 제곱미터로. 이걸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도도 직권으로 정정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도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돼요. 왜?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정리하자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거는 내버려둬요. 하지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등록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걸 다 보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요거과 요거. 얼핏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